안녕하세요. 오방아사입니다. 마지막 영상 올리고 이래저래 바빠서 이제서나 영상 올립니다. 중국 춘절 대비한다고 1688에서 수입하면서 신제품 소싱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거 작업하느라 조금 더 바빴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은 시리즈물로 올려볼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한국 쇼핑 플랫폼 장악보다 더 심각한 정보의 균형과 쿠팡의 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월 2일 우려되는 뉴스 발표가 또 있었더라고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중국 커머스 기업과의 전략적 광고 제휴 가능성 제시. 이 오방아세의 짧은 소견으로는 네이버의 위협이 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경쟁사로 인식해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쪽에는 쉽게 발 못 딛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의 생각이 짧았네요. 쿠팡을 비롯 타 쇼핑 플랫폼의 네이버 쇼핑 입점 광고를 어떻게 해서든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네이버라서 더욱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알리나 테무도 쉽게 네이버 쇼핑에 입점 안 하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주주회사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은 여러 사업 분야 중 하나일 뿐인데 네이버 쇼핑에서는 경쟁사일지 몰라도 주주회사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비 왕창 쓰는 우수 고객이 될 잠재 협력 기업으로 인식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벌써 알리익스프레스가 프리미엄 몰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었더라고요.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등록일이 2023년 5월부터인 걸 보니 아직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해외 직구 카테고리에만 노출되지만 올해 초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한국에서 직접 배송하게 되면 해외 직구 카테고리가 아닌 한국의 셀러들과 똑같이 네이버 쇼핑에서 해외 마크 없이 우리와 키워드 순위 경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찌 될지 아시겠죠? 우리와 같은 소상공인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하나의 키워드의 클릭당 과금을 최소 과금 50원으로도 판매되던 키워드나 많아야 클릭당 1000원대의 키워드 광고로도 매출을 일으키며 여태 판매해왔다면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 쇼핑에 동일한 자격으로 입점해서 광고 경쟁을 한다면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할 것이고 또 거기다 중국의 나름 인재들을 동원해서 키워드 파헤치기를 빠른 시일 내에 터득해서 대부분의 키워드 1순위 광고에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이 깔리지 않을까 분석해봅니다. 이 방구석 아줌마 셀러가 하는 추측이니 아닐 수도 있고요. 거기다 지난 영상에서 1688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이것도 저의 판단 미스일까요? 2월 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르면 이달 알리와는 별도로 1688.com 한국어 서비스를 오픈한다. 현재는 1688 도매 사이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오픈한다고만 보도되고 있고 그 외에 현재 1688은 한국 구매자가 직접 결제를 할 수가 없어서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이와 관련 결제 시스템이나 도매에서 소매로의 포괄적 전환 관련 보도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한구라 서비스와 한국에서도 가능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구매 사이트로 한국에서 오픈한다고 하네요. 고로 이제는 결제 대행, 구매 대행 업체를 끼지 않고 1688에서 한국 셀러들이 직접 결제해서 배송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688 도매 사이트를 소매 구매 고객에게도 오픈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암튼 이래저래 머리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의해 시리즈로 올리는 이유가 요즘과 같은 한국 셀러들을 위협하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다른 유튜브나 매스컴에서 계속 위협적인 뉴스만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오방아사도 같이 숟가락 얹어 문제 상황만 제시하고 끝낼 수는 없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 오방아사의 최근 매출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매출 급감으로 1월달은 아마도 파워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월 매출 1000만원대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워 배지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네요. 매출 급감으로 느낀 건 주문 건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량 주문 건들이 1월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다 요즘 메타 광고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게 효과를 보고 있어 이래저래 매출을 견인해주고 있어 1월 비수기도 크게 타격 안 받고 늘 고만고만한 매출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쳐들어오던 테무가 침범하던 관심 없이 여전히 1688에서 최근 수입해서 재고 쟁여놓은 상태이고요. 뭔 배짱이냐 하시겠죠?
셀러 입장에서 위협감을 느껴 나름 경쟁 상대라고 느끼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내가 파는 제품들 도대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살펴봤죠. 혹시라도 1688에서 가져오는 가격대보다 조금만 비싼 정도라면 굳이 구매 대행 업체 안 끼고 알리에서 직접 수입하면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근데 비싸더이다. 1688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저의 나름 효자 상품들이 버젓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판매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요. 좀 더 비싸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배송비 포함해서 조금 더 저렴한 정도라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일주일 이상 안 기다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냥 이 오방하사 제품을 구매하겠던데요. 한마디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제품과 판매가 비교해봤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오방하사의 제품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저기 마시아 아저씨 통원에서 광고 엄청 때리고 있죠.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마케팅비 엄청 쓰면서 적자 생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고비, 마케팅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냥 샘솟지는 못할 겁니다. 한국에 입점해서 기존 한국의 터줏대감인 네이버와 쿠팡을 제치고 끼어들게 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한시적으로 광고비, 마케팅 비용 쏟아 부을 수밖에 없겠죠. 마냥 언제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벌써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만 봐도 이제 서서히 그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을 판매가에 녹여내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구독자님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평상시 평균 가격이 11,000원이던 제품들이 26,000원, 심지어 46,000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가격이 이전보다 오른 제품이 꽤 있어요. 아마도 이제부터는 판매가가 점차 오를 거랍니다. 그러니 그닥 걱정하며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고요. 또 이 속에서 저와 같은 1인 기업 소상공인들이 파고들 틈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가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 제품군을 따져볼까요? 첫 번째, 만원에서 5만원대 이상의 가격대 제품군. 주변에서도 그렇고 워낙 알리나 테무 제품이 저렴하다 보니 만만해서 사게 되는 제품이 만원을 안 넘기게 되더라고요. 왠지 찜찜해서 만원 넘는 제품은 잘 클릭 안 하게 되고요. 알리에서 구매하는 한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 데이터에서 5만원 이하 제품을 대부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 5만원 이상 되는 제품은 역시나 찜찜해서 선뜻 구매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피가 큰 제품. 현재 알리나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주로 저가의 부피 작은 제품 위주입니다. 부피가 크게 나가서 항공으로 입고시킬 때 저가 경쟁하기 힘들 비용 발생이 될 거거든요. 세 번째, 포장 상태가 깔끔해야 하는 상품군. 알리나 테무에서 제품 구매해본 소비자들의 불만 중 포장이 영 개차반이라는 겁니다. 뜯어져 있고 파손되어 있는 등 정말 부실하더라고요. 상품에 따라서 깔끔한 포장 상태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제품은 재주문 안 하게 되겠죠. 네 번째, CS를 원하는 제품. 요즘 이 오방하사가 알리와 테무를 이길 차별화 전략 중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바로 고객 응대 CS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알리와 테무가 오방하사를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죠. 일단 알리 테무는 전화가 안 되고 챗으로 대화를 시도해봤자 말이 안 통합니다. 설명 좀 들어야 하고 교환 또는 수리가 되어야 하는 제품인데 소통이 안 되면 소비자가 구매할까요? 아무리 대형 플랫폼이라도 절대 우리와 같은 소상공인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거죠. 다섯 번째, 깨지는 제품군. 이건 당연하게 중국 제품 안 사겠죠. 물 건너오다가 깨질 가능성 있는 제품을 굳이 싸다는 이유로 알리나 테무에서 살 필요는 없겠죠. 여섯 번째, 인증받아야 하는 제품군, 어린이 제품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해외 직구 플랫폼 형식이라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국의 물류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한국의 법으로 쉽게 들여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어디까지 양보해주느냐, 이건 정치와 관련이 있어서 정부끼리 타협 협상으로 중국 제품을 예외로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는 설마 그리 결정하지는 않겠죠. 일곱 번째, 식품군. 당연하죠. 중국 사이트에서 식품을 살 한국인은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은 현재 LG생활건강이 식품 카테고리를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약한다고 합니다. 1688에서 한국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렴하게. 그래서 쿠팡이 LG에 갑질하다가 최근 우리한테 다시 와라 꼬리 팍 내린 거고요. 여덟 번째,
알리나 테무의 판매 제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제품이 종류별로 가격대별로 모두 입점 판매하지는 못할 거랍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는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정도로 방대한 제품들이 넘쳐나거든요. 분명 알리나 테무에서는 판매 안 하고 있는 틈새 제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방아사가 판매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 중 알리에서 저렴이 판매되는 제품인데 옵션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 제품의 옵션은 이 오방아사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틈새 카테고리를 나름 분석해봤고요. 알리와 테무의 공습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분명 살아남을 수 있는 틈새가 있다고 했었죠. 이들보다 더 위협적인 정보의 균형도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라고 보고요. 이 오방아사 1월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12월 말 이후 비수기라서 매출이 줄었다 느꼈는데 한동안은 네이버 광고를 열심히 돌려도 예전처럼 과금 자체가 안 돼서 진짜 알리 테무 때문에 네이버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 네이버 광고 효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단위의 매출은 작년 말 잘 될 때의 매출을 다시 회복했고요. 최근 1688에서 수입한 테스트용 샘플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알리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훨씬 비싼 가격에 올려놨는데 올리자마자 반응이 온 제품이 있었고요. 설 연휴 지나서 매출이 점점 다시 탄력받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험난한 경기 침체 속에서 길가의 버려짐 속에서도 꿋꿋하게 크고 있는 잡초와 같은 수천, 수억, 수십억 대의 매출은 아니지만 이 오방아사의 나름 비결이라면 몇 번 언급했던 첫 번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은 게 비결이요. 총 13개 판매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나를 습득하면 일단 실행해보는 실행력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알게 된 메타 광고라든지. 세 번째, 오프라인에서 만난 대표님들마다 했던 조언인데요. 판매자임과 동시에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아직은 미미하지만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텃밭을 다지고 있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